당연히 폐임 현상이 뒤따라오지는 않죠. 우리가 실 리프팅을 할 때 폐임 현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 실을 삽입하는 부위나 실이 나오는 부위에 장력이 너무 증가해서 이렇게 딤플링이라 그래서 푹 패이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고요. 이 경우는 시술 직후에 바로 풀어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. 실이 압착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캐번실이라 그래서 용수철처럼 말려있는 실들이 있습니다. 그런 실들의 경우는 너무 표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직선으로 패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시술 후에 교정을 하거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하는 순간에 뽑아줘야 됩니다. 세 번째 경우는 이 코그실의 양방향으로 바늘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 콘 형태로 달려 있는 실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한 지점으로 삽입을 해서 양쪽 방향으로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런 경우 삽입하는 부위에서 직선으로 들어가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당겨줘야 이 패임이 생기지 않는데요. 예를 들면 바늘이 첫 바늘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바늘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진피를 물기 때문에 딤플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. 실 리프팅의 부작용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는 피부 밑에 유착이 강한 경우나 아니면 피부의 뼈와 피부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의 위치나 그 힘을 결정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위에 유착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손으로 당길 때처럼 이게 실로 당겼을 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. 계속 패여 있게 되죠. 그래서 이런 유착이 있는 경우 그 실의 시술 방향을 그 유착 상태를 피해서 시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. 만약에 실제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분이 예전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 시술, 수술 등에 의해서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체크를 해주는 것이 이 실을 시술하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예전에 유착이 생길 만한 사정을 미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마취 과정이나 시술 과정에서 유착이 있는 부위와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술의 어떤 경로나 아니면 힘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클린업 피부과 김희중이었습니다.